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경남 거제에서 힘없는 이 부녀자, 이 아무 이유 없이 때려서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CCTV가 공개가 됐는데 30여 분간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리포트에서도 뭐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뭐 거절당하고 뭐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때린 겁니까 지금? 그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 가해자 20세 남성하고 예. 피해자 58세 여성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맞은 셈이 되는 건데 예. 새벽 2시 반에 이 여성분이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하는 분인데 아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폐지 주우러 지금 나오신 거죠. 지금 발로 차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해자 20세 남성이 그 폐지 줍는 여성을 이유 없이 지금 때리면서 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고 하는데 예. 30분에 걸쳐서 저렇게 이 가격을 하고 그리고 가격을 하면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예. 상태를 관찰하면서 가격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상태를요? 네, 상태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다가 간 게 아니라 천천히 관찰하면서 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여성이 쓰러진 이후에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피해자를 살펴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피해자가 완전히 쓰러지고 숨진 이후에 또 뭐 옷을 일부 뭐 그렇게 저 시신을 다시 좀 건드리고 예. 또 도주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이유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목격자에게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뭐 질질 끌고 하길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확인해보자는 처음에 심경으로 확인하러 갔는데 애기 같은 사람이 누워있어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남자애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딱 누가 봐도 아 애가 그랬구나. 예, 키가 정말 작은 분이셨더라고요. 132cm고 이 때린 사람 피해자 같은 경우는 180cm라고 하는데 예. 몸무게도 거의 뭐 최소 두 배가 예. 넘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충격적입니다. 네, 이 목격자 일행은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이지만 용기를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 참혹한 광경을 직접 보고 재빨리 신고 후 제압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계속 애가 달려들고 하길래 제가 잠시만 나보라고 누가 봐도 도망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잡고 있고 땅바닥에 눕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못 도망가요. 제압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경찰 통화하시는 분이 양해를 보여주셨어요. 자, 현재 뭐 피의자 때린 20대는요 술에 취해서 뭐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휴대전화 문자를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취 상태에서 자기 판단을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기가 어려운 게요. 예. 한 30분 넘게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제압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과 설령 술에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는 내가 멀쩡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술에 취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수사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이게 크게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한밤중에 일어난 이 엽기적인 폭행 살인 이 사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요. 경찰하고요, 검찰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검경이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전혀 다르다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했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흉기가 전혀 없이 손과 발로 폭행을 한 점, 그리고 피의자 상대 일체 범죄 경력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일형 신빙성이 있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유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도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이런 검색을 한 흔적도 있고, 그런 행동을 봤을 때 행위 당시에 이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검찰은 살인 혐의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한 건데 판단이 어느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법정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때 상해치사보다는 당연히 살인이 좀 무겁죠. 그런데 일단 사람의 그 사망에 대해서 뭐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고, 예. 살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죽일 것까지 예상을 하고 했다는 예. 건데, 뭐 이걸 두고 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을 검찰이 조금 더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재원 평론가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머리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그리고 30분이 넘게 가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격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의 폭행이 가해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미필적 고의,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고 검찰에서 조금 더 무겁게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지금 알려진 걸로는 키 차이가 48cm거든요. 보통 30cm 정도 자가 요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뭐 거의 20cm가 넘으면은 이 정도 키 차이가 나고 180cm의 몸무게가 뭐 최소 한 60kg만 되더라도 몸무게 차이도 최소 2배 이상이 나는데 정말 엽기적인 살인.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서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검색 내용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떠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구치소는 왜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뭔가 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스마트폰에 어떤 내용을 검색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범죄의 동기라든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살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의도로 했는지하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났을지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자의 내용, 검색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제로 죽일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갖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일단 검찰은 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런 이제 검색을 사건이 이틀 전서부터 이제 몇 번씩 이렇게 해봤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냥 쉽게는 납득이 안 가고, 왜 저랬을까? 술 먹고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은 또 납득이 안 가고, 납득이 가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술을 먹고 그랬다고 진술을 하니까 또 감형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형해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술 먹고 범죄 저지른 이후에 뭐 심신미약 이런 식으로 감경받는 거에 대해서 평소부터도 항상 우려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또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했고, 예. 그래서 절대로 감형을 해주면 안 되고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예. 지금 이 가해자가 사전에 뭐 사람을 살해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다고 하니까 이건 일부러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어떤 여성한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그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 여성에 대한 혐오로요. 이러한 예. 뭐 혐오인지 뭔지 어쨌든 이제 자신이 화가 나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타인한테 그렇게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0cm 정도가 되고 피해를 당한 분은 뭐한 132cm. 130cm 정도의 몸무게도 30 몇 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만만한 약한 대상을 골라서 이렇게 막 폭력적인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0대 초반 몸무게면 사실 초등학교 뭐 한 2학년이나 3학년 뭐 좀 마른 뭐 좀 퉁퉁한 초등학교 1학년 몸무게도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키를 작은 여성분 그것도 50대 뭐 어머니 뻘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 폭행 등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요. 모든 자리를 내려놓겠다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폭행 영상 속 피해자 이 사과문을 보고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 주변인을 통해서도 안 왔고, 뭐, 제 전화나 문자도 이제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안 왔고요. 일단은, 그 사과문 자체가 좀 이제 진실성이, 뭐, 제 입장이긴 하겠지만, 예. 진실성이 좀 없지 않나. 너무 형식적인 사과문이라고 저는 들었었고, 거기서 이제 좀 대책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나, 뭐, 피해자에는 뭐 저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별로 사과에 그걸 못 느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한테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뭐 SNS에 그냥 올리고 당사자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역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반응 역시 썰렁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사과문에 보면 잘못을 적시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직을 잘 추스르기 위해서 뭐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좀 말도 안 누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어떤 갑질을 한 것인데 그게 마치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처럼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또 사과문 중에 다른 직원은 비난하지 말아달라. 뭐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부분도 있어서 다른 직원 비난하는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무슨 책임지는 경영자인 것처럼 뭐 무슨 대인배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 사죄드린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과가 마치 어떤 용기를 건 결단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자신의 어떤 사과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과대포장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정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사과문에 대해서 사건을 취재한 담당 취재기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들어보시죠. 이게 또 대기업처럼 감시받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1인 100 계열사가 4개인데 총 4개인데 100%입니다. 자기 거 다. 집단 폭행에 가담한 사람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양 회장이 사장 자리를 시켜줬습니다. 자, 뭐 이미 뭐 친한 사람 자기가 사장 자리에 본인이 회장이니까 앉혀놨을 거 아니에요. 사장은 계속 하고 있고 회장직 내가 사퇴하겠다. 회사 일에 뭐 관여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사퇴하는 그런 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회장님이나 직함 가신 분들 아닌가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하고 저 양진호 지금 회장 같은 경우는 저 회사들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개인 회사 말이 주식회사지 그냥 개인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앉혀놨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사실은 2011년에 한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저작권 문제로. 그렇게 됐을 때 법적 책임을 만약에 자신이 등기이사로 되게 되면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회사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등기이사는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를 물러난다고 이미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 특별하게 어떤 경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웹하드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장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가지고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예. 더 뭐 해야 될 일도 별로 없는 구조의 회사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어제 피해 직원은 이 양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반 개인에 대한 그 치욕스러운 이 동영상을 이제 지금까지 3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고, 이 회사가 유통회사인데, 예. 얼마든지 이걸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 그런 상황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 조금 많이 이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몰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대표로 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양진호 회장의 이 웹화된 불법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제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동영상들이 참 많이 와 있는데 이 불법 동영상들이 오가고 있는 웹하드 왜 이렇게 계속 뭐 아무 일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제재의 손길이 별로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과거에도 이런 그 불법 영상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예. 얼마 전에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고발을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거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갑질 사태와 상관없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들에는 여전히 불법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하고 뭐 제재하고 이런 주체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예. 각각의 기관이 뭐 나는 책임 없다라고 상대방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예.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까지 받으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칩을 할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이 업계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뭐 50%가 50% 넘고 가까이가 순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불법 불법이기 동영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다 저작권료를 내지만 불법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50%의 영업이익률이다.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란물 방치 혐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뭐 집단 폭행 수사도 진행된 걸로 보도가 됐고 예. 여기에 어제 피해자가 고소장까지 제출을 한 건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음란물 부분은 이미 이 사건과 별개로 이번에 폭행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9월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결론이 거의 날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폭행 같은 경우는 이제야 좀 고소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야겠지만 증거도 명백한 편이고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다만 또 새롭게 그 불거진 의혹이 예. 자신의 아내의 어떤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미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만 있다면서요. 예,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우연히 우리는 이미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 사건이 터졌다라면서 이제 또 소환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우연히 정말로 이미 소환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지 검찰이 뭔가 다른 사정으로 했어서 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유전무죄라는 게 현실로서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참 안타깝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을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